콜옵션, 풋옵션, 완전 정복 3강. 풋옵션은 왜 투자자에게 필요할까? 조기 상환 청구권은 어떻게 투자자를 보호할까? 이 강에서는 채권의 풋옵션, 즉 조기 상환 청구권을 공부했습니다. 풋옵션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투자자가 만기까지 기다리지 않고 약속된 조건과 시점이 되면 회사에 내 채권을 상환하고 돈을 돌려주세요 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원칙도 배웠습니다. 풋옵션은 의무가 아니라 권리입니다. 조건이 됐다고 해서 반드시 행사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투자자가 상황을 보고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은 한 단계 더 들어가겠습니다. 회사는 왜 투자자에게 이런 권리를 줄까요? 그리고 투자자는 왜 풋옵션이 있는 채권을 더 관심 있게 볼까요? 오늘 3강의 핵심입니다. 풋옵션은 투자자에게 어떤 안전장치가 되는가? 아주 쉬운 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A 회사가 1,000억 원의 전환사채를 발행합니다. 만기는 5년입니다. 투자자는 이 회사에 돈을 빌려줍니다. 그런데 투자자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5년이라는 시간은 짧지 않습니다. 5년 동안 무슨 일이 생길지 모릅니다. 회사의 실적이 좋아질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나빠질 수도 있습니다. 주가 크게 오를 수도 있고 크게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금리가 변할 수도 있습니다. 회사의 재무 상태가 나빠질 수도 있습니다. 처음 채권을 살 때는 좋아 보였던 회사가 2년 뒤에는 완전히 달라져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투자자가 무조건 5년 동안 돈을 묶어둬야 한다면 어떨까요? 투자자 입장에서는 부담이 커집니다. 그래서 발행 조건에 풋옵션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발행 후 2년이 지나면 투자자가 조기 상환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러면 투자자는 2년 뒤에 다시 회사의 상황을 볼 수 있습니다. 좋으면 계속 보유할 수도 있습니다. 상황이 좋지 않다면 조건에 따라 조기 상환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풋옵션은 투자자에게 중간에 다시 판단할 수 있는 선택권을 줍니다. 여기서 중요한 표현이 있습니다. 풋옵션을 원금이 무조건 안전한 보증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풋옵션은 상환을 요구할 수 있는 계약상의 권리입니다. 회사의 재무 상태가 극도로 나빠져 상환력 자체가 부족하다면 풋옵션이 있다고 해서 돈이 자동으로 안전하게 돌아오는 것은 아닙니다. 이 차이는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상환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는 것과 회사가 실제로 상환할 능력이 있다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이것이 오늘 강의에서 매우 중요한 내용입니다. 다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두 회사가 있습니다. A 회사, B 회사. 두 회사 모두 1,000억 원의 전환사채를 발행했습니다. 두 채권 모두 2년 뒤부터 풋옵션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조건은 비슷합니다. 그런데 회사의 재무 상태가 완전히 다릅니다. A 회사는 현금이 3,000억 원 있습니다. 본업에서도 매년 현금이 꾸준히 들어옵니다. 부채도 많지 않습니다. 반면 B 회사는 현금이 100억 원밖에 없습니다. 영업활동 현금 흐름도 계속 마이너스입니다. 차입금도 많습니다. 두 회사의 풋옵션이 똑같이 안전하다고 볼 수 있을까요? 그렇게 단순하게 볼 수 없습니다. 권리는 똑같이 있어도 회사의 상환 능력은 다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채권 투자자는 풋옵션이 있다는 사실만 보고 안심하면 안 됩니다. 반드시 두 가지를 함께 봐야 합니다. 첫째, 내가 상환을 요구할 권리가 있는가? 둘째, 회사가 실제로 상환할 능력이 있는가? 권리와 능력, 이 두 가지를 구별해야 합니다. 이번에는 전환사채와 연결해 보겠습니다. 전환사채. 12. 영어로는 convertible bond. convertible은 전환할 수 있는, bond는 채권이라는 뜻입니다. 즉,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채권입니다. 전환사채 투자자는 일반 채권과 조금 다릅니다. 채권을 가지고 있다가 조건이 맞으면 주식으로 전환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전환가액이 1만 원입니다. 그런데 회사의 주가가 3만 원까지 상승했습니다. 투자자는 생각합니다. 주식으로 전환하는 것이 더 유리할 수 있겠구나. 이 경우에는 풋옵션보다 전환권의 가치가 더 중요해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주가가 5천 원으로 떨어졌습니다. 전환가액은 1만 원입니다. 굳이 1만 원을 기준으로 주식으로 전환할 경제적인 매력이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회사 성장 전망까지 나빠졌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때 투자자에게 풋옵션이 있다면 또 하나의 선택지가 생깁니다. 주식으로 바꾸지 않고 조기 상환을 요구할까? 이것이 풋옵션의 중요한 역할입니다.
그래서 전환사채의 구조를 아주 쉽게 생각하면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회사가 잘 되고 주가가 크게 상승한다면 전환권을 생각합니다. 반대로 상황이 좋지 않다면 풋옵션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물론 실제 투자는 이렇게 단순하게 결정되지 않습니다. 전환가액, 주가, 이자율, 리픽싱 조건, 신용위험, 조기 상환 금액, 각종 계약 조건을 함께 봐야 합니다. 하지만 초보자가 전체 구조를 이해하는 데는 이렇게 생각하면 쉽습니다. 위로는 전환권, 아래로는 풋옵션이라는 안전장치. 그러면 회사는 왜 이런 좋은 권리를 투자자에게 줄까요? 회사 입장에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재무 상태가 아주 좋은 회사라면 투자자들이 서로 돈을 빌려주려고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성장 기업이나 재무 위험이 상대적으로 높은 회사라면 투자자가 생각합니다. 5년 동안 내 돈을 이 회사에 맡겨도 괜찮을까? 이때 회사가 투자자에게 일정한 조건의 풋옵션을 제공하면 투자자가 채권을 인수하는데 조금 더 매력적인 조건이 될 수 있습니다. 즉, 풋옵션은 회사가 투자자를 끌어들이기 위한 채권 조건 가운데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세상에 공짜는 없습니다. 투자자에게 좋은 권리는 회사에는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1,000억 원의 채권을 발행하면서 2년 뒤부터 풋옵션을 행사할 수 있게 했다고 하겠습니다. 회사는 1,000억 원을 받아서 사업에 사용했습니다. 공장을 짓고 연구개발도 했습니다. 그런데 2년 뒤 회사 실적이 나빠졌습니다. 주가도 떨어졌습니다. 많은 채권 투자자가 풋옵션을 행사합니다. 회사에 말합니다. 돈을 돌려주세요. 회사는 현금을 마련해야 합니다. 여기서 풋옵션은 투자자의 안전장치에서 회사의 현금 상환 부담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재미있는 관계가 만들어집니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풋옵션이 있으면 위험을 줄이는 장치가 될 수 있습니다. 회사 입장에서는 투자자에게 좋은 조건을 제공해서 자금을 조달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미래에는 대규모 상환 요구가 들어올 수 있습니다. 따라서 투자자의 안전장치가 회사의 미래 현금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주식 투자자는 바로 이 부분을 봐야 합니다. 우리는 채권 투자자만 공부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식을 보유한 사람도 전환사채 공시를 봅니다. 예를 들어 어떤 회사의 전환사채가 1,500억 원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3개월 뒤부터 풋옵션 행사가 가능합니다. 회사의 현금은 300억 원입니다. 영업활동 현금 흐름도 마이너스입니다. 그러면 질문해야 합니다. 풋옵션이 대규모로 행사되면 이 회사는 돈을 어디서 마련하지? 이 질문이 중요합니다. 회사는 보유 현금으로 상환할 수도 있습니다. 은행에서 돈을 빌릴 수도 있습니다. 새로운 회사채를 발행할 수도 있습니다. 다시 전환사채를 발행할 수도 있습니다. 유상증자를 할 수도 있습니다. 자산을 매각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풋옵션은 채권 하나의 문제가 아니라 회사의 다음 자금 조달까지 연결해서 볼 수 있는 신호가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회사가 현금을 3,000억 원 가지고 있습니다. 영업활동 현금 흐름도 매년 플러스입니다. 풋옵션 대상 채권이 300억 원입니다. 이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부담이 작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금액은 절대 금액만 보면 안 됩니다. 회사 체력과 비교해야 합니다. 300억 원이라는 돈도 어떤 회사에는 큰 부담입니다. 다른 회사에는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금액입니다. 따라서 풋옵션을 분석할 때 다음 숫자를 연결해서 보십시오. 남아있는 채권 규모, 풋옵션 행사 가능 규모, 회사의 현금, 영업활동 현금 흐름, 단기간에 갚아야 할 다른 부채. 이 숫자들을 함께 보면 회사의 실제 상환 부담이 조금씩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풋옵션이 행사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주가가 크게 상승해 전환이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투자자가 계속 채권을 보유하고 싶을 수도 있습니다. 일부 투자자만 조기 상환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풋옵션 행사 가능 금액 전체가 무조건 한꺼번에 회사에서 빠져나간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최악의 상황을 확정하는 것이 아니라 가능한 현금 부담을 미리 확인하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내용을 투자자의 관점에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풋옵션이 있는 채권을 보면 첫 번째, 첫 행사 가능일을 확인합니다. 두 번째, 얼마까지 조기 상환을 요구할 수 있는지 확인합니다. 세 번째, 조기 상환 금액의 계산 조건을 확인합니다. 네 번째, 회사의 현금과 영업활동 현금 흐름을 확인합니다. 다섯 번째,
다른 채무까지 포함해 회사가 감당할 수 있는지 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환사채라면 현재 주가와 전환가액도 함께 봅니다. 주가가 크게 올라 전환 가능성이 높아지는 상황과 주가가 떨어져 풋옵션 행사 가능성이 커지는 상황은 회사의 부담이 서로 다르게 나타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3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풋옵션을 무조건 안전하다고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풋옵션은 분명 투자자에게 중요한 권리입니다. 하지만 권리가 있다는 것과 돈을 반드시 받을 수 있다는 것은 같은 말이 아닙니다. 결국 채권의 상환은 회사의 재무 상태와 상환 능력까지 연결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의 핵심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겠습니다. 풋옵션은 투자자에게 탈출할 수 있는 권리를 주지만 진짜 안전성은 회사가 그 돈을 갚을 능력이 있는지를 확인해야 완성됩니다. 콜옵션, 풋옵션, 완전 정복 4강. 풋옵션이 행사되면 회사에는 무슨 일이 생길까? 조기 상환과 현금 유출 위험을 이해하자. 3강에서는 풋옵션이 왜 투자자에게 중요한지를 공부했습니다. 풋옵션, 즉 조기 상환 청구권. 투자자에게는 만기까지 기다리지 않고 약속된 조건에 따라 돈을 돌려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안전장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반대편에서 보겠습니다. 투자자가 풋옵션을 행사하면 회사에는 무슨 일이 생길까요? 오늘 4강은 주식 투자자에게 특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아주 쉬운 사례부터 시작하겠습니다. A 회사가 전환사채를 1,000억 원 발행했습니다. 만기는 5년입니다. 발행 당시에는 투자자에게 받은 1,000억 원이 회사로 들어옵니다. 회사는 이 돈으로 공장을 지을 수도 있습니다. 연구 개발을 할 수도 있습니다. 운영자금으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까지 보면 회사에는 1,000억 원의 현금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이 채권에는 풋옵션이 붙어 있습니다. 발행 후 2년부터 투자자가 조기 상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2년이 지났습니다. 주가는 떨어졌습니다. 회사 실적도 좋지 않습니다. 투자자들이 생각합니다. 주식으로 전환하는 것보다 돈을 돌려받는 것이 낫겠다. 그리고 대규모로 풋옵션을 행사합니다. 그 순간 회사의 입장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처음에는 돈이 들어왔습니다. 이제는 돈을 돌려줘야 합니다. 바로 이것이 풋옵션 행사와 회사의 현금 흐름을 연결해서 봐야 하는 이유입니다. 예를 들어 1,000억 원의 전화채 가운데 800억 원에 대해 조기 상환 청구가 들어왔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회사는 계약 조건에 따라 상환해야 할 금액을 계산합니다. 그리고 정해진 날짜에 투자자에게 돈을 지급해야 합니다. 회사 입장에서 보면 현금 유출입니다. 800억 원이 한꺼번에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 발행 조건에 따라 이자나 약정 수익 등이 추가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상환 부담은 단순히 채권의 액면 금액만 보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여기서 주식 투자자가 해야 할 첫 번째 질문이 나옵니다. 회사는 이 돈을 가지고 있는가? 이 질문이 정말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회사의 현금성 자산이 3,000억 원입니다. 영업활동 현금 흐름도 매년 1,000억 원 정도 플러스입니다. 그런데 풋옵션으로 500억 원을 상환해야 합니다. 물론 다른 부채와 투자 계획까지 함께 봐야 하지만 상대적으로 대응할 여력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번에는 반대입니다. 회사의 현금이 200억 원입니다. 영업활동 현금 흐름은 마이너스입니다. 그런데 한 달 뒤 1,000억 원 규모의 풋옵션 행사가 가능합니다. 상황이 완전히 다릅니다. 투자자는 물어야 합니다. 1,000억 원을 어디서 마련하지? 회사가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보유하고 있는 현금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은행에서 돈을 빌릴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새로운 회사채를 발행할 수도 있습니다. 네 번째, 새로운 전환사채나 신주 인수권 부사채를 발행할 수도 있습니다. 다섯 번째, 보유자산을 매각할 수도 있습니다. 여섯 번째, 경우에 따라서는 유상증자를 통해 자금을 조달할 수도 있습니다. 결국 기존 채권을 갚기 위해 새로운 돈을 마련해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것을 투자자의 눈으로 보면 아주 중요합니다. 회사가 새로운 시비를 발행하면 또다시 잠재적인 주식 희석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BW를 발행하면 신주 인수권에 따른 잠재 주식 물량을 봐야 합니다. 유상증자를 한다면 기존 주주의 지분 희석을 확인해야 합니다. 차입금을 늘린다면 이자 비용과 부채 부담을 살펴봐야 합니다. 즉, 풋옵션 하나가 다음 자금 조달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식 투자자에게도 풋옵션 공부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조심해야 합니다. 풋옵션 행사가 가능하다고 해서 그 금액이 전부 무조건 상환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1,000억 원의 CB가 남아있다고 해서 1,000억 원 전체가 반드시 풋옵션으로 들어온다고 단정하면 안 된답니다. 일부 투자자는 계속 채권을 보유할 수 있습니다. 주가가 상승했다면 주식 전환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일부만 조기 상환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가능한 최대 부담과 실제 청구된 금액을 구별해야 합니다. 이 부분은 EB의 오버행을 공부했을 때와 비슷합니다. 교환 가능한 주식이 1,000만 주라고 해서 1,000만 주가 당장 시장에 매도됐다는 뜻은 아니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풋옵션 행사 가능 금액이 1,000억 원이라고 해서 오늘 1,000억 원이 회사에서 빠져나갔다는 뜻은 아닙니다. 가능성과 실제 발생을 구별해야 합니다. 이 원칙은 공시를 읽을 때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면 실제로 무엇을 확인해야 할까요? 첫 번째, 남아있는 채권 금액. 아직 상환되거나 전환되지 않은 채권이 얼마나 남아있는지 봅니다. 두 번째, 첫 풋옵션 행사 가능일. 언제부터 투자자가 조기 상환을 요구할 수 있는지 봅니다. 세 번째, 조기 상환 금액. 원금만 상환하는지 이자나 약정 수익이 추가되는지 확인합니다. 네 번째, 회사의 현금. 재무상태표에서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을 확인합니다. 다섯 번째, 영업활동 현금 흐름. 회사가 본업에서 현금을 계속 만들어내는지 봅니다. 여섯 번째, 다른 단기 부채. 풋옵션만 갚으면 되는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은행 차입금, 회사채, 매입 채무, 다른 CB, 다른 BW, 단기간에 갚아야 할 돈이 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를 함께 봐야 합니다. 숫자로 한번 연결해 보겠습니다. A 회사가 있습니다. 현금 500억 원, 영업활동 현금 흐름, 최근 1년 마이너스 200억 원, 1년 안에 갚아야 할 단기 차입금 600억 원, 그리고 석 달 뒤부터 풋옵션 행사가 가능한 CB 잔액 1,000억 원. 이 숫자들을 따로 보면 안 됩니다. 연결해서 생각합니다. 현재 현금은 500억 원, 본업에서는 오히려 현금이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단기 차입금도 600억 원 있습니다. 여기에 최대 1,000억 원 규모의 조기 상환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투자자는 생각해야 합니다. 앞으로 자금 조달이 필요할 가능성이 있겠구나. 이렇게 한 단계 앞을 보는 것입니다. 반대로 B회사가 있습니다. 현금 5,000억 원, 영업활동 현금 흐름, 연간 2,000억 원 플러스, 단기 차입금 300억 원, 풋옵션 행사 가능 CB 500억 원. 같은 풋옵션이라도 부담의 의미가 다릅니다. 따라서 풋옵션 금액 자체보다 회사의 재무 체력과 비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재무제표를 공부했던 이유도 다시 연결됩니다. 재무상태표에서 현금을 봅니다. 부채를 봅니다. 현금 흐름표에서 영업활동 현금 흐름을 봅니다. 그리고 채권 공시에서 풋옵션 조건을 봅니다. 이 숫자들이 하나로 연결되기 시작합니다. 재무제표와 공시는 따로 공부하는 것이 아닙니다. 회사의 돈이 어디에서 들어오고 언제 빠져나갈 수 있는지를 함께 읽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주가와 연결해 보겠습니다. 전환사채의 전환가액이 1만 원입니다. 현재 주가가 3만 원입니다. 전환을 통한 경제적 매력이 상대적으로 커질 수 있습니다. 일부 투자자는 풋옵션보다 전환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회사는 현금으로 상환하는 대신 주식 전환에 따른 희석 문제를 생각해야 합니다. 반대로 주가가 5천 원입니다. 전환가액이 1만 원입니다. 전환 매력이 상대적으로 낮다면 풋옵션을 선택하려는 투자자가 늘어날 가능성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에는 주식 희석보다 현금 상환 부담이 더 중요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CB 투자에서 회사가 마주할 수 있는 부담은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전환이 많이 되면 주식 수 증가와 희석을 봅니다. 풋옵션이 많이 행사되면 현금 유출과 상환 능력을 봅니다. 이 차이를 이해하면 CB 공시를 보는 눈이 훨씬 좋아집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풋옵션 행사가 나왔다고 해서 무조건 악재라고 단정하면 안 됩니다. 회사가 이미 충분한 상환 자금을 준비했을 수도 있습니다. 상환 후 부채가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재무 구조가 단순해질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중요한 것은 풋옵션 행사라는 단어 자체가 아니라 상환 이후 회사의 재무 상태가 어떻게 변하는가입니다. 오늘 4강에서 주식 투자자가 기억해야 할 것은 5단계입니다. 풋옵션 행사 가능 금액을 확인한다. 그 다음 실제 청구 금액을 확인한다.
그리고 회사의 현금을 확인한다. 그 다음 영업활동 현금 흐름과 다른 부채를 확인한다. 마지막으로 부족한 돈을 어디에서 마련할 것인지 생각한다. 이 순서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의 핵심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겠습니다. 풋옵션은 투자자에게는 돈을 돌려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지만 회사에는 실제 현금이 빠져나가는 상환 부담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주식 투자자는 풋옵션 공시를 보면 단순히 풋옵션이 있구나 하고 넘어가면 안 됩니다. 반드시 물어야 합니다. 얼마를 갚아야 할 수 있는가? 그리고 회사는 그 돈을 어디서 마련할 것인가? 이 두 질문이 풋옵션을 투자자의 눈으로 읽는 핵심입니다.